코로나 발생 1년 5개월, 현재 전세계 확진자 1억 5,600만 명, 사망자 326만 명, 그리고 현 시점 국가들은 두 가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바로 백신 부자와 백신 거지입니다. 백신 부자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 뉴질랜드, 이스라엘. 백신 거지는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죠. 물론 거지끼리도 등급이 좀 나뉘긴 합니다만 부자가 아니라는 건 똑같죠.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자도 거지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백신을 제대로 확보한 곳이 없었어요. 하나도. 부동산 벼락거지, 코인 벼락거지 이런 말이 있듯이 이 1년 새에 백신 벼락거지가 생긴 셈이죠. 우리가 벼락거지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있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건데, 우리가 K방역 와우! 이러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구가 위기에 빠지면 먼저 앞장서는 나라, 보통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죠.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유럽연합이 앞장섭니다. 유럽연합은 지도자가 부드러워 보이지만 꽤 과감한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독일 정치 가문 금수저 출신인데 7남매를 키우며 의사생활을 하다가 40대에 뒤늦게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다행히 총리한테 예쁨을 받으면서 요직을 차지했지만 국방부 장관 시절에 삽질을 좀 하시다가 쫓겨날 처지였는데 어쩌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후보가 됐고, 선출 과정에서 크게 미움받지 않는 미꾸라지 포지셔닝 덕분에 어부지리로 선출됐죠. 집요하고 강인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성품 자체는 온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인 만큼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 우리 인도주의적으로 가자고 나섰어요. 백신 개발도 함께하고 생산도 함께하고 접종도 공평하게 하자, 이런 거죠. 다른 나라들도 힘들어도 그래도 함께하자 하면서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K방역 자랑하면서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우리도 그래 참 좋은 취지다 하고 같이 하자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백신 동맹이란 걸 믿어서인지 5월 말까지 백신 구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한 적이 없어요. 순진하고 이상적인 분이라 백신 동맹이 계속 착하게 남을 줄 알았던 걸까요? 근데 트럼프는 일찌감치 혼자 움직였어요. 제약기업 만나서 코로나 백신 개발비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먼저 백신 좀 달라고 했죠. 전형적으로 장사꾼이죠. 유럽연합은 백신 동맹 결의안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바로 뒤통수를 후려치죠.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끼리 백신 공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사전구매 계약을 완료했고요. 초기부터 착한 동맹이니 뭐니 쳐다도 안 보던 미국, 영국은 진작 계약을 따냈어요. 영국은 그 전부터 굉장히 전투적으로 나왔죠. 총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어떻게든 구해와라고 하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거기 위원장을 의사나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제약산업 투자 전문가를 앉혔어요. 이 사람 남편이 재무장관이라서 낙하산 탔다는 얘기도 있고 정보를 투자자들한테 빼돌린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엄청 심했죠. 그만큼 미심쩍다는 거지. 백신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인데. 그래도 이분이 제약업계는 빠삭한 데다 딜 치는 기술도 탁월해서 백신 구매 계약이 딱딱 이뤄졌죠. 비대면으로 일했다는 게 유명한데 시골 마을에 혼자 앉아서 화상회의로 팀을 이끌었다고 하죠. 그래도 뭐 백신만 잘 구하면 되지. 작년 여름 전부터, 코로나 대규모 확산 전부터죠. 사실 전 세계 백신 구매 레이스가 시작됐어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고 너네 나라 살려줄게. 방역보다 백신, 인도주의보다 이기주의. 그런데 한국, 일본은 너무 느긋하니까 전 세계 언론이 쑥덕거립니다. 야, 이거 지나치게 신중한 거 아니야? 하면서요. 백신 레이스에 영국, 미국, 유럽연합 할 것 없이 모두 다 참전하면서 이제 쓸어 담기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온정주의는 없고 사다리 다 걷어차면서 물량 확보만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겨울이 오고 백신 먼저 확보한 나라들이 접종도 시작하면서 진짜 물량이 딸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작년 8월 말부터 백신 도입을 본격 추진했는데 미리 구매한 나라들 다 주고 나면 언제 올지 지금 이제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는 거의 쟤네들 접종할 때쯤에 백신 계약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더 문제가 뭐냐면 1월 말이 되니까 진짜 물량 공급이 잘 안 돼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니까. 유럽연합이 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는 4분의 1 정도만 받아서 지금 소송 들어갔고요. 유럽연합이 유럽 안에서 생산한 거는 밖으로 수출 못하게 하자고 했고, 그러니까 영국이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놔두라고 발끈했죠. 이렇게 난리통인데 우리나라는 백신 수송 훈련을 몇 번이나 하고 있었죠. 이거 무슨 생각으로 한 거지? 유럽연합은 그때 화이자 회장에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아주 집요하게 화이자 회장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다고 하죠. 화이자의 큰 생산 공장이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럽연합 본부가 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같은 유럽 사람이고 영어에 능통하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깡이랄까? 어떻게 보면 그게 외교력인데 대단하죠. 몇 달을 괴롭혀서 결국 18억 도즈를 받아냅니다. 유럽연합 모든 사람이 충분히 맞고도 남는 양을 싹쓸이했어요. 화이자 회장이 이게 너무 몰빵 계약이니까 둘러대는 소리인지 몰라도 내가 다른 나라 왕, 대통령, 총리, 수상 높은 사람 전화를 싹 다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까지 다 알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도 백신 구할
하려고 총리가 화이자 회장한테 새벽 3시에도 전화를 했다고 하죠. 집요함에 감명을 받아서 백신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괴롭히는 것도 일종의 협상의 기술이죠. 집요하고 능구렁이 같은 리더십으로 외교력 약한 나라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건데 이걸 갖고 비난하는 나라는 거의 없네요. 뭐 그게 외교의 세계니까요. 자, 요즘 부자나라 근황입니다. 국력도 이용하고 신분도 이용해서 때론 능글맞고 과격한 액션으로 결국 백신 조기 계약을 따낸 나라들이죠. 일단 트러블 버블을 도입하고 있죠.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고 백신도 맞은 나라끼리 자유롭게 오가자는 겁니다. 뉴욕은 관광을 오면 백신을 놔준다고도 하고요. 우리는 뭐 내년 말쯤이나 다 될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충분히 백신 확보해서 접종을 거의 마친 나라들은 이제 백신 나눠준다고 하죠. 배부른 소리죠. 영국은 한숨 돌렸는지 국민부터 나서서 기부해라 이러고 있고요. 남는 백신은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하이티, 에티오피아처럼 못 사는 나라로 보내는 걸 검토 중이고요. 미국도 요즘 최악인 인도에 기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연합 소속 프랑스, 스페인은 벌써 4월 말에 세계 최초로 백신 기부한다고 내놨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유럽연합 18억 도즈 대형 계약 발표 이틀 전이네요. 이렇게 다들 생색 내는 거죠. 자기는 다 해결됐으니까. 백신 특허권 포기하겠다는 논의도 시작됐고요. 미국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유럽연합도 맞아 이제 백신 특허권 없애가지고 모든 나라 나눠줘야지 그러고 있는데 뒤통수 후려칠 때는 언제고 배부르니까 자비로운 척 하는데 이걸 욕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못한 우리가 잘못이지. 이제 백신 부자 나라들은 부스터 백신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부스터 백신이란 게 뭐냐면 2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안 생기거나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세 번째 백신입니다. 그리고 변형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죠. 부스터 백신을 맞으면 악질 변형 코로나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고 하죠. 우리는 순진에 빠진 건지 뭐 아니면 신중한 건지 스텝이 다른 나라보다 꼭 서너 달씩 늦는데 지난달에야 백신 공급하자는 TF를 만들었죠. 이것도 되게 늦은 거예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지 일본에는 조금 앞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정부 승인도 못 받았어요. 일본을 이기긴 했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이번 거는요.